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세월이 하수상해서 오늘은 우리 수백 년 전에 그분들이 말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전이라고 하는 것, 서양 고전,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많이 입에 오르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조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영국이 인도하고 바꾸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셰익스피어는 유명한 분이고 세계 많은 사람에게 국가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만큼 영국을 국위선양했던 작가 아닙니까? 극작가 셰익스피어. 그분이 남긴 그 중에서 네 가지를 뽑아서 흔히 우리 모든 사람이 그래 네 가지를 분류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비극이라고 하는데 인간에게 비참한 사건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작품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비참한 것은 그때 그 여러 가지 셰익스피어 이분은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또 경험 많은 서적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희곡을 썼겠지요. 그것은 그때만이 유용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것이 인간에게 적용되고 있고 사건이 일어난 발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네 개 작품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햄릿이라고도 하죠. 햄릿이라는 작품을 통하여 함께 생각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햄릿. 그 주제가 뭐냐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어느 나라 없이 특별히 권력자들 사이는 더 이거 조직사회는 다 이것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렇지요. 당신을 죽여야 내가 살고 당신을 살려주면 내가 죽는다. 누가 감방 가느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 사회가 우리 조직사회입니다. 사회주의 사회 같으면 명령체제로서 착 내려가지만 우리 보통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에서는 조직에서는 여기 다 걸려 있습니다. 올라갈수록 자리는 좁아지죠. 직원으로 다닌다면 평사월일 때는 동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조금 한 단계 올라가면 당신이 계장이 되느냐 내가 계장이 되느냐, 당신이 대리가 되느냐 내가 대리 되느냐, T.O.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 한 사람은 죽어야 되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지. 올라갈수록 더 합니다. 올라갈수록 저 꼭대기 탑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한 사람은 경쟁자가 죽습니다. 그 사람이 정권을 잡든지 그 사람을 권좌에 있으면 자기하고 경쟁했던 상대는 다 목을 날리죠. 숙청을 시키다든지 깜빵에 보낸다든지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립니다. 그것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햄릿이 죽을 때 한 얘기입니다. 덴마크의 왕자 햄릿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구나. 목숨 걸고 싸웠대죠. 누구하고 싸웠느냐? 레오티스. 그래 덴마크 왕의 밑에 재상입니다. 그 재상의 아들이 레오티스라는 재상이 있었어요. 햄릿의 아버지의 왕 밑에서 아주 성실한 재상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레오티스입니다. 이제 햄릿의 얘기를 좀 들어가 보면은 햄릿이 덴마크의 왕자거든요. 아버지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덴마크 왕 햄릿의 아버지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 밑에 동생, 그래 햄릿의 삼촌이 그 권자의
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 형님 귀에다가 독약을 부어가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렸어요. 햄릿의 어머니도 모르고 햄릿도 모르고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장례 치렀어요. 그러니 완전히 증거인멸로 딱 해치우고 햄릿의 삼촌이 덴마크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햄릿의 아버지는 이제 너무 억울함의 죽음을 당해서 희극에 보면은 왕궁을 지키는 보초병이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자정쯤 넘어가면은 햄릿의 아버지 모습 비슷하게 어렴풋한 유령이 밤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보초들이 얼마나 무섭고 떨었겠습니까? 분명히 부왕 전에 왕 모습 같다. 그래 햄릿에게 얘기를 했어요. 보초병들이 우리의 왕이 돌아가시는 왕의 모습 같은 것이 밤만 되면 나타난다. 네가 한번 보라 해가. 그래 햄릿이 그 밤에 그 성 위에 올라가서 보초 사람 곁에서 기다리는데 진짜로 아버지의 모습을 한 유령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부왕이 햄릿에게 말합니다. 내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네가 바로 너의 삼촌, 나의 동생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너의 어머니, 나의 아내 왕비를 뺏어갔지 않느냐. 너는 복수해라. 그때부터 햄릿은 지금 있는 왕을, 삼촌인 왕을 어떻게 하면 처치할 것인가 연구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한 번은 햄릿이 연극 잘하는 연극단을 불렀어요. 햄릿이 시나리오를 주었어요. 꼭 요거와 같은 희곡을 만들어서 연극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국왕, 왕비 모든 만조백관이 연극 극장에 앉아서 연극을 보고 있습니다. 그 햄릿은 지금 왕은 자기 일같이 막 느껴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어요. 그래 연극이 끝나고 자기 처소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왕하고 왕비는 자기 방으로 가고 그때 왕은 또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래 햄릿은 이제 왕이 어머니 그래 왕비하고 같은 침실에 있는 줄 알고 방에 들어갔거든. 들어갔더니 어머니만 계시는 거야. 왕비만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있는 침실에 벽에 커튼이 하나 늘어져 있었어요. 그 안에 분명히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햄릿이 칼을 들고 커튼을 푹 찔렀는데 거기 누가 있었느냐. 바로 왕이 사랑하고 총애하는 레어티스의 아버지, 그러니까 레어티스의 아버지 세상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 결국 이제 왕이 죽은 줄 알고 햄릿은 착각했는데 보니 세상이 죽었는 거래요. 그것을 안 그의 딸이 누가 있냐면 그 딸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 딸하고 아들이 있었는데 딸이 막 정신이 돌았어요. 아들은 또 그 당시에 외국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햄릿이 아버지를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햄릿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죽이지 않고 엉뚱한 재상을 죽이기 때문에 왕은 그것을 알고 햄릿을 영국으로 보내서 그 왕에게 편지를 써서 죽이라고 명령하여 영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 유학 배 타고 가는 중에 햄릿은 그것을 알고 사실을 알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니 왕은 깜짝 놀라겠죠. 왕은 또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이 레어티스란 이거 바로 그 재상의 아들 이 아가 펜싱 칼싸움의 명소거든요. 꼴찌 됐다. 경기를 붙여서 요 햄릿하고 레어티스하고 경기를 붙여서 햄릿은 그냥 일격에 떨어져 죽을 거 아니가 경기를 날짜를 잡았어요.
그 경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요즘 우리가 스포츠 경기 있죠. 격투기 1회전, 2회전 이런 경기가 진행되는데 또 왕은 이 레오티스의 칼 끝에다가 독약을 묻혔습니다. 그리고 또 유리컵에다가 독약을 탄 음료수 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느 것은 있어서 햄릿을 죽이려고. 그 경기하기 때문에 정정당하게 싸운 줄 알고 다른 구경꾼은 다 알았겠죠. 그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옆에 왕도 있고 왕비 햄릿의 어머니도 옆에 앉아 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어서 1회전, 2회전 끝났습니다. 한 장 끝나고 나니 그 햄릿이 어머니 앞에 갔더니 어머니가 컵을 하나 내면서 음료수 마시라고. 얼마나 덥고 힘드느냐 그래. 햄릿은 아니요. 어머니가 마시고 저는 안 마셔도 됩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 사이에 경기하러 가는 사이에 햄릿이 어머니가 그 컵을 마시고 독약 든 음료수를 마셔버렸어요. 독약이 들어갔어요. 죽음이 몇 초 남지 않았습니다. 햄릿은 또 이 레오티스의 칼에 피부가 슬쩍해서 독약이 몸에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이 사람은 햄릿하고 친구 시간이가 재상의 아들이. 그 사이에 얘가 칼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햄릿이 얼른 주서가 칼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상의 아들 레오티스를 찔렀어요. 그리고 둘 다 독약이 들어가서 죽기 직전이 됐습니다. 그 경기를 하면서 왕이 모든 것을 시나리오에 써서 우리를 햄릿을 죽이려 하는구나. 이 레오티스가 그때야 알았어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왕비도 죽고 햄릿의 친구들 레오티스도 이제 독약이 다 묻어가 죽기 직전 일보였습니다. 그래 햄릿은 그 칼을 들고 어딜 달가느냐. 왕 앞으로 왕을 팍 찔러줘. 그리고 자기 친구에게 이 덴마크를 나라를 운영해 가도록 그런 유언을 남겨 이 비극은 끝납니다. 바로 죽느냐 사느냐 이거 문제 정치권에도 국가 권력기관에도 모든 조직단체에서도 회사에도 특별히 군사에도 더하죠.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은 그렇게 유명해요. 지금도 똑같아요. 누가 어떤 거 그랑프리를 타고 뭐 하는 거 올림픽이나 스포츠 경기 보세요. 전부 다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올라가거든요. 우승하거든요. 상대방을 밟아야 내가 올라가. 이게 우리 사회 조직입니다. 그래 셰익스피어는 그것을 갖다가 문제로 봤죠. 죽느냐 사느냐. 맞아. 죽여야 내가 환영받고 꽃다발 걸고 오지만도 상대방은 쓰러져 그라운드에 쓰러져 눈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죽여놓고 오는 거라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은 인류가 있는 동안 계속 끊임없이 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삼키면 사는 거고 지배받으면 종속되면 그 죽는 거죠. 두 번째 오셀로는 군인 장군입니다. 그 주제가 나무의 말에 속지 말자. 오셀로는 아주 이쁜 마누라가 하나 있었어요. 미인 데스데모 아주 미인인데 미인을 이 장군이 얻었어요. 그래 오셀로 장군 밑에 부관을 두는데 부관이 후보자가 두 사람. 후보자가 두 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이 떨어지고 한 사람은 그래 경기고도 역시 죽느냐 사냐 문제 걸린 한 사람이 이제 부관이 되었는데 떨어진 이 후보자가 어떻게 하면 오셀로 장군을 내가 골탕 먹일까? 오셀로 장군에 내가 어떻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계획을 꾸밉니다. 그래서 오셀로 장군이 이 자기 마누라 데스데모하고 연애하면서 결혼할 때 오셀로가 손수건을 갖다가 선물로 했어요. 이 여자가 장군에게. 그래 이 손수건의 사건이 되어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간자인 바로 부관이 되지 못한 그 사람이 손수건을 훔쳐가 이 대오대에서 방에다 던져버렸어. 그래 이것이 같은 경제자 방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니 이 손수건의 주인공은
오셀로의 마누라 데스데모인데 데스데모의 수건이 다른 남자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가 딱 오셀로 장군에게 새겨져, 당신의 마누라가 이렇게 바람을 피고 다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누라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인데 어떻게 그 사람 방에 떨어졌냐. 자기가 훔쳐가 그쪽 그 방에 떨어뜨려 놓고 증거물로 딱 내있어. 오셀로 장군은 딱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니 그 소문이 딱 들리거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마누라하고 같이 침상에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들어보고 그냥 장군이 자기 이쁜 마누라의 목을 졸라서 죽여 질식사시켜 버립니다. 비극이죠. 신랑이 아내를 죽이고, 여기선 가족 시간이면서 국가 행정 정부 관계되고, 가족 시간에 남의 말 듣고 자기 마누라의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아내의 말도 하면 경청도 안 해보고 따져보지도 않고 사실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일은 끝내버렸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부부지간에 남편이 아내를 목졸라 죽였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남의 말 다 똑같습니다. 이 방송 설명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다른 사람 말에 굉장히 귀가 솔깃합니다. 굉장히 솔깃해요. 작년에 2020년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금년도 7월 23일 날 일본의 올림픽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또 7월 달에 한다고 올림픽 할 때 그날 일본에 큰 변화가 있다. 지진, 폭발, 쓰나미 모아서 완전히 물바다 불바다 될 것이다. 그랬고 해서 그런 우려 때문에 코로나도 왔죠. 우려 때문에 1년 동안 연기가 됐는데 원래 또 한다 그러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유언비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는 급한 사람은 7월 달 되면 이제 세상이 뒤집어진다 하고 전부 꾸며낸 말. 뭐 과학적 증거 되는데 아니요. 꾸며낸 말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그런 사건을 이벤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목 집중하도록 해서, 특히 유튜버들이 그래서 구독자를 많이 확보하여 자기의 이권을 챙기려고 장사꾼 장사짓죠.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유튜버들이 방송하다 보면 딱 몇 마디 들어가면 반드시 싹 한번 관심 있게 몇 마디 멘트를 던져놓고 하는 얘기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이것으로 가지고 제가 큰 힘을 얻습니다. 뭐 이 말 하는 거. 안 하는 방송 저는 잘 못 봤어요. 몇 개 못 봤어요. 거의 다 합니다. 저도 1년 전에는 그걸 했어요. 3개월 동안에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도 눌러. 저는 구독 누르는 것도 아직 방법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 뭐 방금 또 유튜버를 개설하는 사람이, 계정하는 사람이 또 이거 하거든요. 그 속내가 뭡니까? 장사, 돈 벌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유언비어를 퍼뜨려가 사람들이 이목 집중을 하게 만들어가 장려하는데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미국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남의 말에 속지 맙시다. 남의 말에 귀를 너무 열어놓고 분석해보고 생각도 가지고 어떤 뜸도 한번 들이보고 해야죠. 남의 말. 지금도 계속 그렇습니다. 한 집안이면 다른 사람 얘기도 안 들어보고 그 사람이 그거 맞는갑다. 그럼 그 사람 뭐 오해하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우리 세상 이야기죠. 정치권 이야기죠. 지도자 이야기죠. 국가 이야기죠. 회사 이야기죠. 우리 단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셰익스피어 작품이 그렇게 유명합니다. 남의 말에 속지 맙시다. 남의 말에 한번 제3, 제4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죠. 세 번째, 류왕. 류왕 사건은 우리 가정 문제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에 많이, 이거는 뭐, 가족입니다. 어떤 단체, 뭐, 가문도 아닙니다. 가족의 문제가 류왕 문제입니다. 류왕. 얘기가 흐름이 뭐냐. 류왕이 있었는데, 왕이 이제
큰 국토를 면적을 갖고 다스리고 있었어. 통치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국가를 넘겨줄 상속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가만 찾다 보니 자기 딸이 세 사람이 있었어. 딸 세 사람이 있어서 딸에게 이것을 넘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리오 왕이 딸을 불렀어요. 큰딸, 작은딸, 막내딸을 불러서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 불러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듯 질문을 했어요. 큰딸부터 말해봐라.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국토를 세 등분 나누어서 다 너에게 상속해 주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한다 하면서 그 얘기를 왕이 하거든요. 그래 큰딸이 떡 선뜻 나타났으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건 내가 세 딸 우리 세 형제 중에 최고입니다. 아버지를 지극정성 사랑합니다. 밤낮 죄라 아버지만 생각합니다. 그래 아버지가 듣고 보니 너 참 장녀답게 효녀구나. 그래 이 땅을 3분의 1을 내가 주기로 약속한다. 그 둘째 딸 너는요? 아버지 나는 형님보다 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1초도 쉬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모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마음이 굉장히 흡족했어요. 그래서 그래 너도 참 효녀구나. 내 딸답다. 그러면서 또 국토의 3분의 1을 너도 차지해라. 이제 3분의 1만 남았어요. 그 나라의 왕국의 땅이. 이제 막내가 이제 세 번째 딸이 너도 한번 말해봐라. 너희가 나에 대한 그 사랑하는 그것을 표현해봐라고 하니 막내딸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 말해봐라.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다. 국토를 3분의 1씩 가져가는 상속받는 그 중요한 시간이 너 말해봐라. 그래도 말을 안 해요. 끝까지 말 안 하니 그 형님 둘이 얼마나 고자질 아닙니까? 저것 봐라. 아버지가 이렇게 액을 하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데 저 괘씸하네. 동생 너 진짜 나쁜 놈, 나쁜 사람이네. 아버지가 딱 리오 왕도 그래 생각했어. 그래. 너 형님 둘 말이 맞다. 너 정말 내가 낳은 자식이면 너 굉장히 나쁘구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말이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러면 3분의 1을 땅을 너에게 주는 것을 취소한다. 그래도 막내딸은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국토를 반으로 잘라서 2분의 1씩 큰딸 작은딸 가지고 이제 각각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통제권을 가집니다. 딸 둘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딸이 아나무인격으로 아버지를 쫓아내버립니다.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왕은 갈 데 없으니 저 산골 두메산골에 가서 띠집을 짓고 아주 오막살이 집어나 거기다 혼자 살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막내딸이 가슴이 너무 아파서 형님들 내 그럴 줄 알았지. 아버지 앞에 그냥 좋은 말만 내뱉고 생각에도 아무도 없는 그 말을 갖다 아버지에게 가문이설로 아버지를 막 면전에서 아양을 떨고 아부를 떨고 지가 최고의 아버지만 사랑하는 같이 했는가. 이 막내딸은 마음이 심지가 깊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말 안 했지요. 형님들 아무리 떠들어봐야 내가 형님들 마음을 안다. 우리 같이 자랐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마음을 몰랐어요. 리오 왕은 큰딸 마음, 작은딸 마음, 막내딸 마음을 다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아버지가 판단이라서 쟤는 말을 안 해도 심지가 깊기 때문에 이래 3분의 1씩 나누어 주겠다 하면 되는데 아버지는 괘씸하다 그래요. 겉으로 표현한 아양 떠는 것, 아부 떠는 것, 그게 딱 아버지가 속아버렸어요. 왕이지만도 딸의 마음을 각각 다 몰랐어요. 그래서 리오 왕은 쫓겨나서 저 풀집을 짓고 띠집을 짓고 오막살에 들어가 혼자 병이 들어 있었어요. 이 막내딸이 그 소식을 들고 달려갑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복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저와 같이 삽시다.
아버지는 뭐 구세주가 왔겠죠. 그래서 막내딸이 아버지를 평생 남은 여생을 봉양하고 공양하면서 지낸 그 이야기가 리어왕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가족과 가정 이야기. 그 중에 특별히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모릅니다. 저도 자식의 마음을 몰라요. 다 아는 것들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가지고 있는데 아니더라는 것. 그래서 저도 참 속고 살았죠. 모르고 너무 무지몽매하게 살아왔어요. 부모는 자식 마음 모릅니다. 또 저도 그래요. 부모가 나를 알아줄 것이다. 그 마음도 부모는 또 저 마음을 몰라주었고, 저도 역시 자식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상태. 이것이 가족과 가정의 비극입니다. 비극. 맞지요? 이 비극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건이 돌이 많을수록 더 비극이 큽니다. 굴주의 회장님의 그 가족은 보다 비극이 더 큽니다. 우리 역대의 왕조들 보세요. 선왕이 자식의 왕을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건들이 막안 터집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귀양을 보내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이 한 가족의 문제는 부모가 너무 자식의 마음을 모르는 그 사건이 리어왕 사건. 누가 썼습니까? 셰익스피어.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참 심지가 넓고 깊지요. 그리고 이런 고전입니다. 고전을 꼭 읽어봐야 되지요. 읽어봐야 돼요. 네 번째, 맥베스. 맥베스라는 것은 역시 이것도 장군입니다. 이 맥베스가 친구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개성가 장군으로 돌아옵니다. 그만 저녁에 돌아오는데 언덕을 하나 넘어야 이제 왕궁 쪽으로 오는데 오니 갑자기 언덕에서 뭐 소리가 들려요. 가만 들어보니 마녀들이 형체만 보이고 얼굴은 안 보이죠. 귀신 사탄인데 소리만 들려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맥베스는 왕이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당신은 돌아가면 곧 왕이 된다. 이 맥베스들이 기분 나쁜 소리 하나도 아니죠. 그래서 같이 갔던 전쟁에 참석했던 동급 장군은 그도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맥베스가 먼저 선수 칩니다. 이것도 죽느냐 사느냐 문제 걸리죠. 그래서 맥베스가 자기의 동료를 없애버립니다. 처치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맥베스가 고향에 돌아와 있는데 한 고을에 돌아와 있는데 소문에 왕이 덩컨 왕이 맥베스가 개선장군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왕이 와서 어떤 걸 하겠다. 아주 축하하겠다고 왕이 직접 오겠다 그래요. 왕궁으로 장군을 부른 것이 아니고 왕이 직접 맥베스가 있는 그 마을까지 고을까지 왔습니다. 그럴 때에 맥베스가 이 이야기를 마녀가 악녀가 한 이야기를 마누라에게 했어요. 했더니 마녀가 우리가 바로 나는 왕비 되고 당신은 왕이 된단다. 그렇지 믿어야지. 이제 왕이 되려면 어떤 그냥 되는 거 아니고 어떤 기회가 시간표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진짜 왕이 온다 그러거든요. 환영해 주려고 맥베스 장군을. 그 마누라가 얘기합니다. 당신 오늘이 기회다. 오늘 밤이다. 내일은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데 오늘 밤이 기회다. 왕이 오면 왕을 없애버리자. 그러면 당신 저절로 왕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웁니다. 맥베스는 겁이 나서 못한다 그래요. 그 여자가 자꾸 말하니 맥베스 장군도 여자에게 넘어가 버렸어. 그래 내가 다 할 모양이니까 당신은 내가 시킨 대로 하라 그래서 맥베스는 마누라가 시킨 대로 했어요. 왕이 와서 이제 한 숙소를 우리가 호텔을 정해놓고 이제 숙소를 정하고 바깥에 보초병을 쫙 세우고 보초를 안 씁니까? 그 왕이 이제 숙소로 들어갔어요. 그까지 다 알아냈어요. 맥베스 아내가. 그래서
시내 가서 가장 좋은 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맛이 좋으면서 아주마 취하는데 아주 도수가 높은 술을 엄청 구입했어요. 그래서 이 맥베스 아내가 보초 쓴 사람에게 수고한다고, 맥베스가 유명한 장구이기 때문에 얼굴 소문 다, 그래서 막 나눠줍니다. 내일은 우리가 좋은 빵빠레 올리면서 축하 파티 열리는데요, 오늘 밤 실컷 잡수세요. 전부 그 안에는 사람들마다 다 술을 다 먹여버렸어요. 그래 먹자마자 뭐 한두 시간이면 다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뭐 보초고 뭐고 창이고 칼이고 다 땅바닥 퇴쳐버리고. 아내가 맥베스에 돌아갑니다. 때가 왔습니다. 지금 한밤중에 장신이 들어갔어요. 품 안에 단도를 들고 가서 왕을 처치하세요. 왕도 피곤해서 막 그냥 노덕에 피가 한잠 자고 있을 때 맥베스가 들어가서 칼로 살해해버리거든. 맥베스 손에 막 피가 묻어가 돌아왔죠. 그 맥베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 자책하면서 맥베스가 정신이 돌아버렸습니다. 왕비도 사람을 죽이면 정신이 이상하겠죠. 자살해버렸습니다. 왕비는. 맥베스는 역시 부하들에 의해서 칼에 살해당했습니다. 비극이죠. 자기가 잘 되려고 하다가 누구 말 듣고 사탄의 말 듣고 귀신의 말 듣고, 영분별입니다. 우리가 영분별을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기독교인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뭐 기도도 잘하고 뭐 한데 보면 이거 안 돼요. 영분별. 영분별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우리 세상을 착 구별해 보는 거, 그 영분별입니다. 성경을 영분별에 무슨 귀신 소리 들리고 안 들린다 그거 가지고 자꾸 하는데 그건 다 속소입니다. 어디야 마귀의 속는 이야기가 됩니다. 영분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영이 이게 진짜 맞느냐 따지면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면 틀린 겁니다. 그건 잘못된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성경과 맞으면 그 분별력이 옳은 분별이 됩니다. 자, 이런 고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부 관계되고 우리 사회생활, 국가생활, 정부, 정치가, 대통령 다 이거 다 듣고 읽어봐야 되고 감상해야 돼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작품 4대 비극, 이런 비극, 가정의 비극, 조직의 비극, 어떤 권세의 비극, 대통령의 비극, 끝에 가면 다 죽음으로 안 끝났습니까? 그래 비극이지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데 공부도 하고 못 하는데 죽기 위해서 발악하는 겁니다. 이 네 보세요. 그러니 이런 작품을 통하여, 그래서 이 고전이, 인문 고전이 참 우리에게 영양소가 되는 거지요. 오늘은 셰익스피어가 쓴 4개 작품, 햄릿, 맥베스, 리어왕, 오셀로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영분별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준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분별력이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